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정종진하고 황인혁이 동반 입상하면서 1.1배라는 극저배당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복승은 1.2배로 복승배당이 더 좋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2경주에서는 200배가 넘는 대박까지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특성급 경주가 4경주에서 1경주가 늘어난 5경주로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5경주하고 16경주는 강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결승가지 못한 강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편성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지정훈련 상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전반적인 인터벌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김범수, 정종진, 이태훈, 박진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범수, 정종진, 이태훈, 박진철 선수가 지정훈련 때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을 보면 박병화, 윤민우, 김태한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병화가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대타 후보 선수인 윤민우는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범수, 황인혁, 권혁진, 김원정, 황준하, 전영규, 이기호, 유경원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청권 선수들이 뭉치면서 연합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끝까지 종속을 유지했었던 김범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황인혁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왕지연, 한탁희, 공태민, 정재원, 정종진, 김형환, 김용규, 원신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뭉치면서 훈련을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왕지연이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습니다만 후미권에 있었던 정종진이 젖히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진규, 이태원, 전경호, 동광주팀 선수들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윤진기가 반바퀴 지점까지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시속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이태원이 탄력을 그대로 활용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윤진기의 초반 시속은 좋았습니다만 시속을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속이 빠른 경주는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웅, 박진철, 김민준, 김원진, 유재민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경상권 선수들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진웅을 상대로 박진철이 젖히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뒤따르던 김민준까지 함께 착승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정혜민, 조영환, 신은섭, 곽현명, 정윤재, 동서울팀이 인터벌 훈련에 나섰고요. 손재우, 이기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범수, 정종진, 이태원, 박진철 선수의 지정훈련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복잡하게 편성이 짜졌습니다. 수성팀 김민준과 유재민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전일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했어요. 김민배가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유재민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유재민이 짧게 가져갔습니다. 젖히기 나섰어요. 신은섭이 자칫 투입에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1월 활약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수성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조용환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상대 좀 수월하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조용환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윤재 선행 활약에 나갈 것 같습니다. 동서울팀 선수들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용환이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미권에서 저치까지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조용한의 뒷자리는 김원진이 밀착 마크해 나가면서 빨려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을 중심으로 정윤재하고 김원진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박병아가 과연 비파업 선수입니다. 최종근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이죠. 정재환 전 영규를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박병아 입장에서는 취임력 좋은 정재환 전 영규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파업 선수들에게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 당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박병아가 파업 선수인 최종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재환 떨궈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박병아와 최종근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15경주 황인혁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태민 있고 팀업에 김범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왕지원까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편성을 배정받는다면 김범수, 왕지원도 충분히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편성 자체가 좀 빡빡하게 몰려서 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인혁과 공태민의 동반 입상으로 김범수와 왕지원은 결승 가기 좀 힘든 좀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범수가 힘을 쓰는 작전, 황인혁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공태민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 두 선수가 동반 결승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왜 이런 편성이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수업도 다른 편성에 가면 얼마든지 머리로 결승 갈 수 있죠. 정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진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3명의 선수, 3명의 머리급 선수를 묶어놨습니다. 특성급이 5경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1착한 선수, 2착한 선수 2명만 올라가죠. 3명이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명은 결승까지 못하게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뭔가 좀 편성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정종진과 정혜민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인 수업이 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준이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재민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수성팀 협공으로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영환하고 김원정 있죠. 여기에 한타키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민배가 전일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어요. 김민준, 류재민 있다가 김민배가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민준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은 않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의 전일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측이 나섰다는 점, 류재민이 김민배 활약이 나가고 아무래도 김민준이 이를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성급이 5경주로 편성됐습니다. 1차간 5명은 무조건 올라가고 2차간 5경주 중에서 득점 높은 2차권 진입한 선수 2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김민준도 자칫 2차권 하면 2차 진입하면 결승 못 갑니다.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류재민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취임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좀 수성의 협공 가능성, 류재민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준의 뒷자리에는 김형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무리에서까지 류재민 넘어서면서 김민배 불러드릴 이유는 김형환 불러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짧게만 가져간다면 수성팀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전일은 김범수가 김민배를 믿었었는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민배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김민배가 먼저 타면 잡고 힘을 써요. 그렇게 된다면 김용환, 김원종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류재민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민배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민배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가게 된다면 4번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3번이 가면 충청권 선배, 5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5번 정도는 충청권 협공량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민배가 좀 고전했었죠. 전일도 바닥권 찍었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 4하고 3, 5는 반드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류재민이 힘을 쓰고 김민준이 직선 차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이 김민배로 활에 나가면서 3, 4코너 짧게 가져간다면 김민준이 추임 나온다는 보장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결승 간다면 복승 중심으로 하는 2번과 6번이죠.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2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 됩니다. 3, 4, 3, 5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오랜만에 토요 경주인데도 유리한 편성을 배정받은 조용한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항상 2차기나 3차권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조용한 착순에 따라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5경주로 확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용한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용한 반드시 우승 먹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동서울팀 정윤재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켜주기보다는 직선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김원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재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조용한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진도 요즘 들어서 직선 투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미권에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을 전 좀 더 우선하고 싶어요.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정윤재도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으로 권해드렸었는데 2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정윤재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조용하니 정윤재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후미권에서 김원진 추입은 나오되 저치기는 못 나옵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 정도는 1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7하고 13입니다. 17하고 13 경주권 정도는 아무래도 1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1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가 힘을 쓰고 조용히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려본다면 황준하가 먼저 힘을 씁니다. 황준하가 힘을 쓰면 권혁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중천권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위하고 6호는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6번이 때렸을 때 2번이 추입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6번이 때렸을 때 5번이 추입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6위하고 6호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조용한도 10분 편성에서 고전할 수 있어요. 6이나 6호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 이런 편성에서는 거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하고 13 두 차권인데 1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박병하가 과연 정윤주와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파업 선수인 최종근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정재원 전용기를 견제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요 경주 때 항상 박병화가 희생양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착해서 점수 안 됐었고 3착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금일은 머리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정재원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 달고 때렸다가는 직선에서 차를 직선에서 정재원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화 입장에서는 최종군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최종군이 힘을 쓰고 박병화가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항상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병화 금일만큼은 만만하기 때문에 결승 가기 위해서는 파업 선수인 최종군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최종군도 때렸을 때 11초 대 초반까지 얼마 전에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원의 저력 무시할 수 없죠. 박병화가 아무래도 정재원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정재원이 차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재원 달고 시원스럽게 때리면 정재원 2착 진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요,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죠. 정재원하고 전용규, 윤진규가 때려주고 정재원, 전용규로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병호가 타이밍 기다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진규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정재원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재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전용규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진규 몰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2변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사나 16 경주권까지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원 앞선에서 전용기 앞선에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 윤진규밖에 없는데, 윤진규의 시속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진규의 시속이라면 박병호가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과 5번 주력 승부입니다.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5번, 1번을 우선하고 싶어요. 한데 박일호까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2번, 5번, 7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강축입니다. 전일은 황인혁이 정종진 마크로 이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황인혁 참 답답하죠. 결승전에선 인지도가 떨어졌어요. 자리 선정도 어렵습니다. 때려서도 버텨내지 못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인혁, SS급 또 지켜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황인혁의 기세는 상당히 좀 주춤하죠. 공태민도 결승 가기 위해서 황인혁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하고 황인혁이 세종팀이죠. 공태민하고 왕지연이 김포팀이라는 점, 3번이 때려주고 황인혁, 공태민, 왕지연 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누느냐에 따라서 황인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종팀 선수들과 협공보다는 황인혁 경주 보면 본인 살기 바빠요. 세종팀 선수들을 챙겨줘서 세종팀 선수들의 길을 좀 살려주고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데 본인 살기 바쁩니다. 그 점 때문에 김범수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공태민과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욕심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왕지연도 잘만 하면 2차권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1번과 2번의 타입이 아닌 팀과 팀 대결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맞대결 시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왕지연이 때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세종팀 김범수를 완벽하게 떨궈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공태민도 2착하면 아무래도 좀 자칫 앞선 경주에 따라서 결승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황인혁하고 타입이 아닌 정면 대결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1-3이 가능하죠. 2-6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경주 보면 타협점 찾아 나가는 경주가 많습니다. 1번과 2번. 1번 공태민도 2차권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5경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착한 선수 5명은 결승 가고 2착한 선수 2명만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는데, 머리급 선수가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종진, 신은섭, 정혜민. 정혜민도 다른 편성에 가면 강축이죠. 정종진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은섭도 다른 경주 12경주나 13경주, 14경주 갔었더라면 머리 치면서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한데 하필 3명의 강자를 왜 16경주에 몰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수는 결승을 가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 결승에 올려가지고 멋진 경주를 고객들에게 선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을 강제로 떨고 내려고 이런 편성이 짜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결승전, 멋진 결승전을 기대하는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왜 이런 편성이 짜여졌는지 상당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세 명의 선수가 뭐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도 2착만 하면 결승 갈 수 있고, 뭐 정혜민도 그렇고 정종진도 정혜민을 떨고 내려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보다는 신은섭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2착 진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과적으로 경주가 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머리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결승전에서 정혜민이 정종진의 연승을 깨면서 자신감을 확실히 찾았었죠. 정종진이 정혜민을 다시 만나기를 좀 학수고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났었는데 이번 편성 정혜민이 정종진의 후미를 막혀 나가기보다는 정혜민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종진, 신은섭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때려준다면 정종진이 아직까지는 한 달이 위입니다. 분명 결승전에서 정혜민이 기다리지 않고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긴 했습니다만, 막판 진로만 막히지만 않았더라면 정종진이 충분히 정혜민까지는 넘어설 수가 있었는데 진로가 좀 막히다 보니까 타이어 차이로 아쉽게 정혜민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종진이 위인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복승 중심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7번 쪽에, 1번,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땡겨준다면 정종진 기분 안 좋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4번까지는 좀 불러드릴 수 있다고 봐요. 신은섭이 2착을 하게 되면 정혜민은 결승까지 못합니다. 1번과 4번 정도는 좀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혜민보다는 정종진이 한 달이 위입니다. 1번과 7번. 변칙적인 경주에서 정혜민이 우승을 찾아 나갔었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정종진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7번 복승 중심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 솔직히 반갑지 않습니다. 3명의 선수 결승전 진출할 수 있는 3명의 선수 의도적으로 한 명을 떨고 내려고 하는 좀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다소 좀 최고의 선수들이 경합을 펼쳐 나가는 결승전 경주를 기대해 봤는데, 좀 의도적으로 강자를 한 명으로 떨고 내려고 하는 이런 편성 자체는 좀 달갑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개적으로 정종진과 정혜민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1번, 7번, 4번, 3번은 한방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빠지면 전 정혜민이 빠질 것 같아요. 1번, 4번,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고배당 160배가 넘는 고배당도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